도보 감시의 개요입니다. 먼저 이 점진적 감시가 있습니다. 이 점진적 감시는 민간 조사원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대상자가 이 판에 박힌 이 수법을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한 기법이 점진적 감시 기법입니다. 이 점진적 감시는 하루 중에 어떤 시간 동안 또는 매일의 판에 박힌 시간 중에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 내용이 기록이 되고 다음 날의 감시는 전날의 감시 부분에서 바로 감시 사항을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행위가 완전히 이것이 다루어질 때까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감시 기법의 결정입니다. 민간 조사원들이 어떤 경험을 얻게 됨에 따라 여러 기법을 사용을 할 것이고 이들을 결합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의 유형, 위험의 정도, 그 다음에 업무에 할당된 민간 조사원들의 수에 의해서 감시 기법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인의 감시는 감시자에게 위험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감시 대상자나 그 외 호위, 경호 요원들이라든가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또는 그 동료들은 감시자를 중립화시키려고 하거나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주요 감시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준비로서 보조자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기본적인 기법이 차량 감시를 변형을 시킴으로써 도보 감시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 1인 감시 기법, 2인 감시 기법, 3인 감시 기법이 감시자를 도보 감시에서 차량 감시로 그리고 역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감시의 두 유형은 때때로 결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도보로만 가는 사람은 없고 또 차를 타고서 모든 행성지를 가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도보 감시의 원칙입니다. 감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감시 요원들이 감시할 대상에게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도가 아니라면 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시 또는 미행하는 상대적인 장소와 순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인의 도보 감시가 사용된다면 감시 요원이 감시 대상자처럼 도로의 같은 쪽에 있을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뒤쪽에 머물면서 대상자로부터 감시 요원의 거리를 다양하게 변경해야 하고 이 군중의 숫자, 또 출구의 수와 같은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거리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가 모퉁이를 돌아서 계속해서 거리를 가로질러 건너면은 대상자를 지켜보고 거리를 건너가서 감시요원이 그 후미에 붙거나 대상자의 앞이나 옆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위치가 감시요원에게 가장 좋은 시야를 주는지를 결정함이 좋습니다. 또 대상자가 이 모퉁이를 돌 때 그가 누군가와 접촉을 하는지 또는 건물에 들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와 나란히 동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1인 도보 감시 시에는 대상자를 감시하는 시간 동안 바로 대상자를 당연히 놓쳐서도 안 되고
또 대상자와 접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감시 대상자가 도로의 맞은편에 걸어가고 있을 때 감시 요원은 대상자와 나란히 해야 됩니다. 또 감시 대상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감시 요원은 출입 지점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2인 도보 감시입니다. 먼저 2인 도보 감시의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S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A와 B는 민간 조사 요원입니다. 이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바로 2인 도보 감시 기법입니다. 자, 대상자가 모퉁이를 돌아서 갑니다. 가면은 그 대상자의 뒤를 따르던 A 민간조사 요원은 바로 도로를 횡단해서 바로 감시 대상자의 바로 맞은편 쪽에서 미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있던 비민간조사 요원이 바로 이 신호를 받고 건너와서 바로 이 A의 위치에 서서 대상자를 감시하면 되는 거죠. 2인 도보 감시는 1인 도보 감시보다 이 발각이 될 위험성이 적고 미행 시에 또 감시 대상자를 놓칠 위험성이 적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리의 보행하는 굼중과 움직이는 차량을 감시할 때 2명의 감시자는 바로 대상자와 같은 거리에서 미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리에 사람들이 적으면은, 군중들이 적으면은 민간조사요원 한 사람은 맞은편 거리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은 감시 대상자와 같은 거리에서 미행을 하면 됩니다. 미행할 때 이 감시하는 민간조사 요원들 2명은 교대로 움직여서 발각되는 것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자, 2인 도보 감시 기법은 보통 우리가 AB 기법이라고 합니다. AB 기법입니다. 자, 볼 때 A는 대상자를 미행하고 B는 A를 따른다. 또 B는 A처럼 도로의 같은 쪽에 있어서도 되고 도로의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림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시 대상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A 민간조사 요원은 대상자의 같은 도로의 우측 뒤편에서 바로 미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도로의 같은 쪽에 B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상자가 앞에 가고 A 민간조사 요원은 대상자를 뒤따르고 B 민간조사 요원은 바로 A를 뒤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B 요원은 바로 A 요원과 같은 도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 바로 서서 미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대상자의 A 요원은 바로 우측 뒤편에 서 있고 바로 건너편에 있다면은 비민간조사 요원은 바로 이 건너편에서 미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도로의 같은 편에 있고 대상자가 오른쪽 모퉁이를 돌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가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서 갑니다. 이때 A는 바로 뒤따르던 A는 바로 따라가지 않고 도로를 건너서 바로 횡단을 합니다. 그리고 A는 뒤따르던 B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아까 신호는 미리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감시할 때 바로 통로들과 함께 신호를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자주 만나지 않으면서 확실한 신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행위가 B로 하여금 A의 위치로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기면은 A가 B의 위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A와 B 사이의 신호는 가능한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B가 도로를 횡단할 때 그리고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모퉁이를 돌 때 B는 도로를 건너오고 A의 위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그래서 바로 대상자가 모퉁이를 돌면은 이제 아까 A는 도로를 횡단해서 이쪽 편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되고, 도로 건너편에 있던 B가 바로 도로를 건너서 바로 A의 위치로 자리를 잡아서 대상자를 미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신호 없이 행해지도록 미리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왼쪽으로 모퉁이를 돌아 B쪽으로 도로를 걷는다면 B는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쳐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감시 대상자가 왼쪽으로 바로 방향을 틀어서 모퉁이를 돌아서 바로 B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면은, 그러면은 B는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따라가지 않고 바로 뒤로 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행동을 취하기 전에 A로부터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3인 도보 감시입니다. 이걸 A, B, C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A, B, C 기법도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대상자는 바로 S입니다. 그리고 A 민간조사요원, B 민간조사요원, C 민간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이 3인 도보 감시에서 A, B, C 기법은 사용하기가 쉽고 더 나은 변화된 감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접 도보 감시에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바로 이 A, B, C 기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은 합리적인 인력 자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3인 도보 감시 기법은 대상자가 왼쪽으로 돌아서 바로 도로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감시 대상자를 뒤따르던 A 민간조사 요원은 바로 도로를 횡단해서 바로 건너가서 감시 대상자와의 반대편 거리에서 위치를 잡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B 요원은 A 요원의 위치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그 C 요원은 조금 뒤로 쳐져서 신호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자, 요 감시자 3명 중 하나는 거리의 맞은편에서 감시하고 다른 2명의 감시자는 감시 대상자의 뒤에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감시 대상자가 여기 있고 바로 A 위치가 대상자를 미행을 합니다. 그리고 B는 A를 뒤따릅니다. C는 도로를 횡단해서 길 건너편에서 이제 머물면 되고 항상 대상자보다는 후미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대상자가 이 모퉁이를 돌아갈 때 여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와 B는 바로 이 대상자가 있고 A와 B는 대상자의 뒤에 있고 C는 도로 건너편에 있을 때 바로 이 대상자가 모퉁이를 돌아서 갑니다. 가면은 A 바로 대상자를 따르던 A 민간조사요원 A 감시자는 도로를 직진해서 횡단해서 바로 길을 이렇게 바로 건너서 바로 대상자와 맞은편 쪽에서 자리를 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B 요원은 A를 뒤따르던 B 요원은 바로 앞으로 와서 아까의 A의 위치에 서서 미행을 하면 되고요. C 요원은 바로 도로를 횡단해서 바로 이게 B 요원이 있던 B의 위치로 오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대상자가 모퉁이를 돌 때 여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를 위해서 A의 위치로 이동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으로 대상자가 왼쪽으로 돌아서 C 방향으로 도로를 건널 경우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 기법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기법 중에서 바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상자가 왼쪽으로 돌아서 바로 길을 횡단해서 대상자가 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대상자를 뒤따르던 A 요원은 도로를 횡단해서 지금의 C의 위치로 가서 자리를 잡으면 되고, 그러면 B는 그대로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대상자가 길을 건너서 바로 왼쪽으로 돌아서 길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러면은 A는 아까 바로 말한 대로 도로를 바로 건너가서 바로 처음에 C가 있던 위치로 가서 자리를 잡으면 되고, 바로 아까 뒤에 있던 B는 앞으로 와서 바로 A의 위치로 움직이면 되고, C는 뒤로 쳐져서 바로 아까 바로 B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B가 되고 A가 되고 C는 바로 뒤로 쳐져서 미행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삼인 감시 기법에서 감시 대상자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은 한 명의 감시자는 교체가 돼야 됩니다. 혼잡한 거리에서는 3명의 감시자가 감시 대상자와 같은 거리에서 바로 감시를 합니다. 아주 복잡한 쪽에서는 바로 3명의 감시자가 같은 거리에서 감시를 하면 되는 거죠. 감시 요원은 감시 대상자와 아주 근접을 해서 감시 대상자의 행동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만일 감시 대상자가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이라면 이 3명의 감시자는 위치를 번갈아 교대하면서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ABC 기법으로서 감시 대상자가 건물 안에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그 건물이 개인주택이나 작은 가게 같은 경우일 경우는 바로 감시자가 건물 입구에 서 있으면 당연히 발각이 될 것입니다. 감시 대상자가 출구가 여러 개 있는 건물에 들어가면은 감시자들은 대상자를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건물 안에서는 대상자를 바로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감시 대상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A 감시자, A 민간조사 요원은 대상자를 감시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B 민간조사 요원은 건물의 로비에 위치를 하고, C 민간조사 요원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의 출구를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감시 대상자가 대중교통, 즉 버스를 이용을 할 경우입니다. 감시 대상자가 바로 버스에 탑승을 하면은 A 감시자는 바로 대상자 뒤에 따라 탑승을 해서 대상자의 뒤에 앉으면 될 것이고요. B 감시자는 택시나 버스로 따르거나 또는 적합한 수단, 오토바이 같은 게 있으면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두고 미행을 하면 되고요. C 감시자는 버스 방향에 따라 앞쪽으로 내려서 대상자의 버스에 내린 후의 행동을 감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시 대상자가 택시를 이용할 때입니다. 모든 감시자들은 다른 택시를 타고 추적을 해야 하고 대상자가 하차를 하면은 다시 걸어서 미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차량에 의한 감시가 용이하지 못하고 다른 택시를 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택시 회사의 회사명이라든가 차량 번호를 알면은 대상자가 어디를 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시 대상자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감시 요원은 그 공중전화 버스 옆의 전화 부스에서 감시 대상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으면서 감시를 하면 되고, 그때 가능하면은 대상자가 전화 거는 번호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시 대상자가 기차나 또 여객선이나 비행기나 장거리 버스를 이용할 때입니다. 감시 요원들은 모여서 대상자의 뒤를 따를 것인지 또는 감시를 포기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감시 대상자의 도착지를 이 티켓을 발부받을 때 그 주위에서 바로 듣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나 감독자에게 연락을 해서 향후의 행동에 대해서 지시를 또 받아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대상자의 수화물을 조사를 함으로써 수화물에 붙어있던 표찰이나 또는 그 양에 의해서 행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시 대상자가 극장, 경기장, 유원지에 들어갈 때입니다. 모든 감시자들은 같은 줄을 서서 대상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소가 혼잡한 경우 A 감시자는 다른 감시자들과 접촉해서 그 장소를 관찰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어두운 극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A 민간조사 요원, 즉 A 감시자는 바로 대상자의 바로 뒤에 좌석에 앉으면 되고요. 다른 감시자들은 대상자가 앉아있는 줄의 통로 지점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되겠습니다. 또 감시 대상자가 누군가 만날 때입니다. 접촉하는 대상자 가까이에 접근해서 그 대화를 엿듣도록 시도를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은 사진 촬영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시 대상자와 그 접촉자는 대화에 열중을 할 것이고, 또 그 틈에 감시자는 쉽사리 그들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시 요원은 대상자가 접촉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라면 대상자가 접촉한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감시 대상자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자의 이름만 파악이 된다면 투숙하는 룸 번호, 그 다음에 대상자의 투숙 기간을 알 수가 있고, 또 도청에 의해 다른 정보의 수집이 가능합니다만, 이 도청 같은 경우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자들은 대상자가 묻는 방 부근에서 바로 방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시 요원들은 객실 종업원들과 접촉을 해서 그녀의 허락을 얻어서 대상자의 방에서 나온 잡동산이나 쓰레기들을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후에 이 호텔 접수개조 했던 그 호텔 프론트의 직원과 접촉을 해서 대상자의 전화 청구서, 연락 메모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상자를 놓친 경우입니다. 대상자를 놓쳤을 때는 A 감시 요원은 집이나 대상자가 거처하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감시를 하면 되고요. B 감시 요원은 대상자를 놓친 지역에서 대상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C 감시 요원은 대상자가 자주 가는 장소의 주소, 자주 드나드는 장소를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면 되고, 때때로 대상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시자가 대상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발각된 경우입니다. 대상자가 감시자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어올 때 감시 요원들은 그럴듯한 변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감시자가 대상자에게 발각되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감시자는 다른 감시 요원으로 교체를 하고 감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감시의 간파 징후입니다. 감시자가 감시 임무 수행 중 감시 대상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간파당했다고 판단되는 징후들입니다. 자, 대상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볼 때입니다. 또 때때로 감시 요원을 향해서 쳐다볼 때입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걸음이 빨라질 때입니다. 건물로 들어가서는 바로 다른 출구로 나갈 때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후에 모퉁이를 돌아갈 때, 버스나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는 출발하기 전에 내릴 때, 짧은 시간을 여행하면서 여러 운송수단을 번갈아 이용할 때,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돌거나 택시를 타고 빠르게 유턴할 때, 가게의 유리에 반사된 모습을 쳐다볼 때, 빠르게 걸으면서 자주 장소를 변경하면서 걸을 때, 신문이나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주우면서 쳐다볼 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추어서 구두끈을 매면서 뒤를 쳐다볼 때, 망원경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건물방에서 거리를 관찰할 때입니다. 또 영화관에 들어가서 곧 출구로 나올 때, 이유 없이 자주 옷을 갈아입을 때, 식당이나 클럽에서 주위를 계속 쳐다보면서 의심을 할 때가 바로 그 감시 대상자에게 존재를 간파당했다고 판단되는 징후들입니다. 다음 중 도보 감시의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가, 도보 감시의 경우 감시 대상자와의 거리는 교통량, 투시 상태, 명암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 군중의 수와 출구의 수 같은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거리를 맞추어야 한다. 다, 도보 감시의 기본 거리는 약 15m 정도가 적당하다. 라, 감시 대상자와의 거리는 신축성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라번이죠. 이 감시 대상자와의 거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 이 신축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답은 라번입니다. A, B, C 기법이라고 불리며 가장 바람직한 전략에 해당하는 감시기법은 바로 가, 도보 감시기법, 나, 1인 감시기법, 다, 2인 감시기법, 라, 3인 감시기법입니다. 정답은 라번이죠. 바로 이 3인 1조 도보 감시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3명의 민간조사원을 투입을 함으로써 감시 대상자를 놓칠 염려나 또는 발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이 3인 감시 기법입니다. 자, 감시 대상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민간조사원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가, 행선지를 탐지한다. 나, 성하차 시 반드시 감시 대상자보다 앞서한다. 라, 탑승 후 불필요한 행동을 금한다. 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감시 대상자의 뒤편에 위치를 해서 유리창 등에 반사되는 현상 등을 통해서 감시한다. 정답은 바로 나번이죠. 성하차 시에 반드시 감시 대상자보다 뒤에서 해야 됩니다. 발차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감시 대상자가 승차하더라도 바로 승차하지 말고 밖에서 감시 대상자의 동정을 감시하다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도보 감시의 원칙입니다.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서 더 많은 요원들이 필요할 것이고 감시 또는 미행하는 상대적인 장소와 순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인 도보 감시가 사용된다면 감시 요원들은 감시 대상자처럼 도로의 같은 쪽에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되고요. 대상자가 모퉁이를 돌아서 계속해서 거리를 가로질러 건너편 대상자를 지켜보고 거리를 건너서 감시 요원이 후미에 붙거나 대상자의 앞이나 옆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1인 도보 감시는 대상자를 감시하는 시간 동안 놓쳐서도 안 되고 대상자와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2인 도보 감시입니다. 2인 도보 감시는 교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1인 도보 감시보다는 발각의 위험은 적고 또 미행 시에 감시 대상자를 놓칠 위험성이 적습니다. 2인 도보 감시 기법은 AB 기법을 사용합니다. A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대상자의 우측 뒤편에 있는 사람이고 B 위치는 바로 다른 A 요원 위치와 다른 감시자가 되겠죠. 이거는 바로 도로의 건너편에 위치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B 기법을 사용할 때는 A는 대상자를 미행하고 B는 A를 뒤따라도 되고 그리고 B는 바로 A 요원의 도로 건너편에서 위치를 잡아도 되겠습니다. 3인 도보 감시입니다. 3인 도보 감시는 ABC 기법을 사용합니다. A는 대상자를 미행하고 B는 A를 따르고 C는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편에 머물면서 대상자의 후미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ABC 기법은 합리적으로 인력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접 도보 감시에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면 이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시의 간파징후죠. 대상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거나 때때로 감시용을 향해서 쳐다볼 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반대로 진행하고 걸음이 빨라질 때, 건물로 들어가자마자 다른 출구로 나가거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후에 모퉁이를 돌 때, 버스나 전철, 기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바로 내리거나 짧은 시간에 여행을 하면서 여러 운송수단을 번갈아 이용할 때,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돌거나 택시를 타고 빠르게 유턴할 때, 가게의 유리에 반사된 모습을 쳐다볼 때, 신문이나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주우면서 쳐다보거나 길을 걷다가 멈추어서 구두끈을 매면서 뒤를 쳐다볼 때 등입니다.